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하고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어제는 7%대의 낙폭을 그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4.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초록불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주 반가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관점에 대한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는 475달러로 상향한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사실 새로운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6월에 출시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마 내년 2026년에는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조금 더 잘 팔리고 수익성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워낙에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고 또 어제는 큰 낙폭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정말 큰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5%대에 가까운 상승률 이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대 하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닐까, 5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닐까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1%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뚜렷한 재료는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소식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얼마 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상장 폐지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심찬 2026년 목표를 밝혔습니다. 예상에는 못 미쳤던 실적은 약간 커버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SEC에 지연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내년, 앞서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옵티머스도 언급이 됐지만 내년에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저희와 함께 꾸준히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이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 안에서도 나스닥을 약간은 끌고 가줬다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앞서 보셨던 테슬라와 함께 초록불을 켠 애플입니다. 1.7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꾸준히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살짝 이례적인 소식인데요. 애플의 TV 플러스를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애플의 iOS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계약을 체결한 일부 어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TV 플러스를 왜 안드로이드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OTT 시장에도 발판을 넓혀갈 것이다라는 기조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 도전을 하겠다는 건데 애플의 TV 플러스는 워낙에 제한된 곳에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OTT 시장에서도 굳건한 입지 다져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75% 하락했고요. 관련해서는 미국의 육군 소식 한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위하고 있던 AR 산업을 이제부터는 엔두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22억 달러에 인수해가는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엔두릴은 앞으로 미국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AR의 생산과 개발 그리고 납품까지 한 번에 하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의 육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짚어보면서 가져가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오늘 약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0.84%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밑에 적어놨는데 구글이 또입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언급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간밤에는 구글의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5년 안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에 퍼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좀 좁히는 모습입니다. 유용한이라는 단어 구체적으로 보셔야겠고요.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길어봤자 10년 안에는 민간에도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 한 번 더 있었다라는 점 짚어보시죠. 이 소식에 양자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알파벳의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여전히 꾸준한 상승이 이어갑니다. 0.88%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딥시크도 피해가는 탄탄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도 짚어본 바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AI의 성장도 메타의 수익성에 한몫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티그레스에서는 앞으로 메타는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AI 성장성을 더 뚜렷하게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타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두 기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AI 수익성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모두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소식 체크해 볼게요. 앞으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뷰티와 개인 건강 매장을 한 가지 더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판매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아마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 함께 챙겨가고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M7 기업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을 뵈니까 오늘이 목요일인 게 참 실감이 나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미증시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 가장 주된 것으로는 CPI가 문제가 됐었죠.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라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소비자 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측면, 3.0% 전년 동월 대비 올랐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오른 겁니다. 이에 따른 것은 이제 조류 독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것들이 미국에 돌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닭이라던가 오리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죽다 보니까,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닭의 그런 계란 같은 것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계란이라던가 우유 이런 것들은 소비자 물가에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거든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CPI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에는 뭐 4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다가 점도표상 또 2번으로 줄였다가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뭐 그냥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논의가 나오고 있죠. FOMC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문제는 물가 상승을 좀 잡을 수는 있겠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은 4.6% 가량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대비해서 2% 이상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 자산 대비 국채, 안전한 국채,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는 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 자산인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다우지수도 그렇고 비교적 나스닥은 좀 선방했는데 어쨌든 나스닥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물가 때문에 좋지 않은 증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CPI 발표와 함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오늘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전쟁이 끝나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많이 이제 무너졌던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재건 관련해서 뭐 새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파괴된 건물, 뭐 다리, 교각 이런 것들을 좀 철도도 다시 깔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관련된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철도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전선.
전선망도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호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들이 좀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굉장히 그 생산지로서 그 곡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곡물 같은 것들을 생산을 많이 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이제 곡물 가격 이것 때문에 곡물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가 뭐 밀이라던가 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그때 이런 식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이 좀 중단되면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안정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물가가. 그럼 글로벌 물가가 안정화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금리 인하 이런 생산자 물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입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이득이 되지 않겠다. 저는 종합적으로는 우리 증시에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종전에 대해서는 증시 분위기 자체는 좋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방송을 하다 보면 어제도 오늘도 또 관세 얘기만 하게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이야기했다고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네, 모디 총리가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13일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이거 전에 상호 관세를 이렇게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호 관세라는 거는 이제 서로 하는 거잖아요. 보편 네. 관세랑 다르게 보편 관세는 일괄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좀 적용하는 거라면은 상호 관세는 미국 상품에 이제 적용하는 상대방 다른 국가가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가 미국에 뭐 15% 관세를 물리면은 미국 역시 15%를 물리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뭐 30% 물리면 미국도 30%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약간 손해보고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하게 다 받아나겠다라는 이 미국 중심주의, 트럼프의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관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관세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세를 좀 더 앞으로 좀 부과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일각에서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관세를 자꾸 물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서로 관세를 물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비싸게 사게 돼서 물가가 또 글로벌 물가가 또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약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워낙에 요즘 이슈로 쏟아지는 게 대부분이 관세다 보니까 그런 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미증시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테슬라가 어제는 뭐 6%, 7%대 장중에는 하락폭을 보이더니 오늘은 또 반등을 보여줬어요. 테슬라 한번 짚어주시죠. 네, 테슬라가 사실은 최근에 좀 약세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반등은 어느 정도 이 수급에 쏠림이 생기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이 오픈 AI를 인수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오픈 AI는 피인수되는 거고 테슬라는 인수하는 거다 보니까 인수 기업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유보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이 우려를 했었고 두 번째 우려는 이제 정치적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성향. 그러니까 뭐 너무 극우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유럽에 약간 나치당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을 좀 유럽에 약간 학살 비슷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 라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많이 싫어합니다. 최신에. 그래서 유럽에서 테슬라의 그 차량 판매율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독일 같은 그런 것들, 나치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전기차 판매율이 줄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다 반영이 됐고 뭐 이제는 지금 뭐 차트도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488달러에서 지금 뭐 330달러대까지 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이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그래도 여기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멘텀 그리고 수급
이런 점들이 121선에서 어느 정도 하단의 지지선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좀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중국의 BYD에도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중국 내에서의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여전히 전 세계 국가로 판매량은 견조하다라는 거고, 뭐 올해 상반기에 모델 Q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렴한 3천만 원, 4천만 원대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가 보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잘 나가는 모델 Y도 신형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저렴한 자동차 모델 Q와 새로운 또 모델 Y 이런 것들을 또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도 전기차는 정말 이제는 가격 경쟁이 시작인 것 같아요. BYD부터 테슬라까지 저렴한 전기차를 잘 공략하는 기업도 저희는 눈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하나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실적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기업이 있다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들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잘 되고 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HIV 이쪽으로 좀 잘 되고 있다. 치료제 매출이 16% 증가했는데요. HIV 같은 경우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월가에서 이런 예상하는 실적 컨센서스보다 뛰어넘는 상황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2025년에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꾸준히 3% 이상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년 연속 3% 이상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꼭 저는 지표상에서 배당을 얼마나 꾸준히 주는지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단기 투자는 사실 상관없는데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매년 배당을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3% 이상씩 3년 연속 나오는 그런 기업이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바이러스,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 이런 것들도 잘 했고요. 다양한 뭐 간 바이러스, 간염 이런 것들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셔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작년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62달러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초에 좀 좋다가 중간에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좀 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여름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로 지금 104달러 올라섰는데 100달러 위로 올라섰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뭔가 하나의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천장을 뚫었다라는 부분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런 실적, 그리고 꾸준한 배당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돌파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또 다음으로는 반도체주 안에서도 인텔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6%대 상승까지 저는 보고 방송에 들어왔는데 인텔 한번 짚어주시죠. 그 인텔이 사실은 최근에 좀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고 기술적으로 비판이 많았어요. 인텔이 예전에 파운드리 사업을 하다가 이제 뭐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는 최강자가 TSMC고 1위가 TSMC, 2위가 삼성이죠. 그리고 3위가 인텔인데 인텔은 완전히 철수하는 분위기인데 이 정도로 뭔가 안 좋아졌다라는 측면 좀 상당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CPU 같은 부분도 원래 인텔 그러면은 뭐 i7, i5, i9 이렇게 시리즈로 CPU의 강자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AMD가 올라오고 있어요. AMD의 5300번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AMD의 CPU가 인텔을 능가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인텔이 뭐 기술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거는 미국의 이런 벤스 부통령이 미국의 최강의 AI를 구축할 것이다.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자국 중심주의로 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미국이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하겠다. 여기는 이제 인텔이 좀 잘 지원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긴 한데 그 규모가 작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공장이 대부분 많은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라던가 뭐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좀 강조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분 가치상으로도 인텔의 이제 뱅가드 그룹이 8.3% 보유하고 블랙록 자산운용이 5.5% 보유하면서 좀 상당히 지분 가치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 보셔도 지금 많이 조정받았다가 사실 뭐 기술력 문제 때문에 조정받았다가 120일 선을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골든크로스적인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인텔도 긍정적으로 좀 현재로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공략해볼 종목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탑픽 종목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스타벅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실 좀 최근에 좀 논란이 있긴 했는데 다양성 문제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성별, 뭐 인종 이런 것들로 약간 내부 직원을 뽑거나 채용하거나 하는 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소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차별, 뭐 성적 차별, 뭐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소송이고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은 뭐 매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붙죠. 그래서 2022년 매출이 46조 8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 매출이 52조 5천억 원입니다. 그 해마다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86개 매장에서 86개의 국가에서 3만 8천 개의 매장을 보유하면서 3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또 배당도 꾸준히 줘요. 아까 배당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당도 매년 2% 이상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타벅스가 꾸준하게 배당과 함께 또 괜찮고 최근에 또 흐름들 보시면은 주가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붙고 있어요. 특히 이 간밤에 같은 경우는 2% 상승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안정적인 정배열로 나서는 그런 추세다. 113달러에서 충분히 뭐 130달러 이상까지 올라붙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스타벅스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타벅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